2020년 11월 심사평가원 블로그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로콜라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대한당뇨병협회에 자문을 구한 답변은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블로그의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정정사유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신 의학 정보를 반영해 관련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설탕이 없어서 칼로리,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마셨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탕은 인류 역사에서 꽤 오랫동안 고급 식재료이자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맛이 벌꿀처럼 달면서도 꿀과는 달리 별다른 향이 없어서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고 칼로리를 얻기 힘들던 시절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문종의 수라상에 설탕이 올라왔을 때 병이 났을 때 설탕을 먹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 수원왕후의 영전에 바치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궁에서조차 구하기 힘든 그 당시 설탕의 몸값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 이후 설탕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설탕은 사치품에서 감미료로 대중화되었고 그때부터 여기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냉장, 냉동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설탕 소비를 가속화시켰는데 우리의 혀는 차가운 상황에서 미각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산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찬 음식에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 설탕의 과소비는 인류 건강에 큰 해악이 됐습니다. OECD 국가의 BMI 25 이상,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평균 59.9%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비만재단은 이대로 가면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설탕의 과다 섭취는 호르몬 분비 교란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영양 불균형은 물론 비만,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간에서 미처 칼로리로 분해하지 못한 설탕은 지방이 되어 간에 쌓이는데 이는 술을 해독할 때의 부담과 비슷할 정도라고 하니까 맛과 뒤바꾼 설탕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번에도 그렇듯 해답을 찾았습니다. 화학기술의 발전으로 설탕처럼 순수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를 발견해낸 거죠. 그 종류도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등 무려 9가지나 됩니다. 설탕의 최대 6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낼 수 있어서 많이 넣을 필요도 없는데 심지어 열량도 거의 없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는 물론 미용 목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단맛을 선사하는 마법의 가루인 겁니다. 심평원과 대한당뇨병협회의 안전성 안내로 일부 인공감미료의 선입견이 있었던 분위기조차 상당히 사라졌고요. 때맞춰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제로칼로리 제품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제로펩시의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라임향을 가미한 제로펩시는 출시 1년 만에 온라인 시장에서 점유율 64.9%를 차지하며 287%의 성장을 이뤘고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까지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로칼로리 열풍으로부터 기회를 찾은 건 음료회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로소주와 제로쿠키, 제로젤리와 제로비타민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감미료의 승승장구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인공감미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인공감미료와 암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대규모 연구에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소르본 파리 노흐대학 연구팀은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암 유병률이 13%에서 15% 정도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유럽 당뇨병학회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은 각각 인공감미료가 포도당 흡수를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일까요? 심평원과 대한당뇨병협회는 제로콜라의 안전성에 대해 소위 중립기어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운영하는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감미료의 종류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체중 1kg당 40mg, 수크랄로스는 9mg으로 60kg의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제로콜라 60병까지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정말로 60병을 마셔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공감미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나 유해하다는 입장 모두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가 없던 시절을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제로 음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귀했던 설탕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인공감미료 역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서 아무런 주의 없이 물처럼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